안녕하세요. 영역제기 공부 3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업자들이 반박 못하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류기를 판매하면서 와류를 형성시켜서 공기를 과급시켜준다, 풍속이 빨라진다, 유속이 빨라진다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와류기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살펴보면 과급을 시켜준다, 토네이도다, 와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조금 모른다는 것을 악용합니다. 해서 그 와류기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터보 엔진의 경우 에어커링을 통과해서 터보 허브구에서 공기를 가압시킵니다. 그리고 가압된 공기는 온도가 160도 내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공기를 인터쿨러에서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스로틀 바디를 거쳐서 연소실로 공기가 가압되는데 이 인터쿨러 구조를 보면 와류기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왼쪽 제일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인터쿨러입니다. 자, 공냉식 인터쿨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그 밑에 사진을 보십시오. 그러면 공기가 들어와서 아주 좁은 관으로 전부 다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와류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터쿨러 내부에 있는 그 가능관을 통과할 때마다 다 각계 와류가 형성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과한 공기가 와류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쿨러를 통과해도 와류가 유지된다고 하는 와류기업자가 있다 그러면 반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냉식 말고 또 순냉식을 한번 봅시다. 순냉식 인터쿨러를 보면 공기가 들어오는 라인이 있고 냉각수로 냉각시키는 라인이 있습니다. 열교환기죠. 열교환을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열교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와류가 유지될까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와류기 설치 위치를 보십시오. 보시면 팔각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습니다. 흡기 라인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1번, 에어커리너 전단에 설치한다. 에어커리를 통과하면서 그 와류가 유지될까요? 그리고 2번에 와류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2번에 설치된 와류기를 통과한 공기가 터보 임펠러를 거치면서 와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10만 rpm, 20만 rpm 이렇게 돌아가는 임펠러에 부딪혀서 그 와류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을 통과한 와류가 인터쿨러를 통과하면서 그 와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른쪽 상단 그림을 보십시오. 열기환기 안에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렇게 촘촘한 공간을 통과하는데 각 셀마다 어떻게 와류가 유지되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장착하는 와류가 있습니다. 스로틀 바디 전단요. 스로틀 바디 전단은 평상시에 시동을 걸어 놓으면 약간 연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와류가 일어난다고 해서 저
스로틀 바디에서 와류가 형성돼서 연소실로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에 설치하는 와류기 허상입니다. 와류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인터쿨러는 흡입 공기를 냉각하는 장치입니다. 인터쿨러를 통과하면서 와류가 형성되고 유지된다 하시는 분은, 정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도 인정 안 할 것입니다. 정비를 하신다는 분이 인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무식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 인터쿨러를 통과해서 스로틀 바디 전단에 와류기를 달아놨는데 와류가 유지된다? 이 논리에 빠져 있으면 머리 아픈 사람입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와류기를 장착해서 그 와류로 연소실까지 형성시켜서 유지시킨다. 그래서 연소 효율을 높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업체명을 공유합시다. 자, 댓글로 공유된 업체에서는 1번, 2번, 3번에서 형성된 와류가 인터쿨러를 통과하면서 와류가 유지된다고 주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와류기를 1번, 2번, 3번에 장착하는 업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류로 인해서 과급을 시켜준다, 유속을 정강시켜준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어디서 걸리냐면 인터쿨러에서 걸려버립니다. 인터쿨러는 풍속이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풍량으로 봐야 되겠죠. 공기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해요. 인터쿨러 하나에서 다 걸려버립니다. 그런데 2번, 3번에 와류기를 장착하는 업체 많죠? 4번에도 장착하는 업체 많죠? 그러면서 와류기를 장착하는 구간이 어떻다 저떻다, 와류를 형성시켜줘야 연소효율이 높아진다 어떻다 저떻다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인터쿨러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와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와류기 맹신자들이 있으면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십시오. 이 셀을 통과하면서 와류가 유지된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면 그냥 사기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일반인들도 이런 인터쿨러 구조를 확인하시고 인터쿨러 전단에서 와류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인터쿨러를 통과하면서 와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조를 아시면 와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유속 정강기다 그렇게 하면 인터쿨러 안에 들어오면 유속이 정강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인터쿨러 속에서는 공기량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와류기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이 인터쿨러 하나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로틀 바디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스로틀 바디는 열려 있으니까 아주 짧은 구간이니까 와류를 해서 난류가 형성될 것이다, 와류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뻥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단에 인터쿨러 이걸 통과하면서 와류가 유지된다, 이 주장부터 반박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와류기 판매자나 와류기 맹신도들,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확인하시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목소리 내기 힘들죠?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맞다 틀리다. 와류기업자들 또는 와류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와류기 판매하시는 분들 인터쿨러를 통과하면서
와류가 유지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